안녕하세요. 매번 쑥스러워요. 오늘은 264쪽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지난 시간에 좀 한 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의 사척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도 관철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척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청주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청주의라는 것은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신청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당사자 중에서 하나가 관공서라고 한다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신청과 촉탁은 의미가 같기 때문에,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같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용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에 관한 규정은 구태여 촉탁에는 준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거짓의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고, 이 당사자 신청도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신청은 좀 암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구태여 등기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단독 신청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외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신청과 촉탁이 될 때고, 그 중에서 원칙은 당사자 신청과 공동 신청이 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또한 법률에 예외 규정이 있을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개시되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신청, 촉탁, 명령, 직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 경우, 그때는 단독 신청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된 경우, 대표적인 게 뭡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렇죠? 승소한 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이행 판결서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 즉 상속 등기 신청을 대표로 꼽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는, 등기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제공된 등기 신청 정보를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것을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에 옮겨 적힌 정보가 이제 공시가 이루어질 텐데, 신청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 등기부에 옮겨 적힌 정보도 정확하지 않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신청 정보의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등기 신청인은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첨부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첨부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이를 형식적 심사라고 말씀드렸고, 이 형식적 심사의 기준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각하사유라는 타이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각하사유는 29조에서 11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11가지에 해당이 될 때는 각하결정, 즉 등기신청의 거부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부사유, 각하사유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각하되지 않는다면, 그때 등기가 실행된 경우라고 한다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각하사유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각하사유 제1호 위반, 뭡니까? 관할 위반. 이때는 공시기능이 없다 그랬죠. 하자가 크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부여, 직권말소,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도 하자가 크다고 평가했죠. 공시 기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3호부터 11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때는 공시 기능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자가 적다라고 평가하고 하자가 작고 공시 기능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는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연 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유효,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첨부 정보 중에서 등기필 정보 공부하신 적 있죠? 예전에는 등기필증이라는 제도였는데 이 등기필증 제도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으로서 신청인에게 교보됐었죠. 두 번째는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으로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을 했죠.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필증 제도가 이제는 폐지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등기 완료 통지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고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은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요? 나시죠? 네. 그러면 잘 모르시겠어요? 네. 이따가 다시 한번 더 하죠. 네.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감증명, 등기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등기 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의 도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정보,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도장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의 도장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때는 공동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이 첨부된다고 했습니다.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감증명 다시요.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동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단독 촉탁이 원칙이에요. 인감증명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있었는데 방문신청의 경우는 등기신청 정보가 종이 형태로 제출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감증명, 도장을 찍을 수 없죠.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는 없고 인감증명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공인인증서 정보가 인감증명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신청은 인감증명,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은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데 중요한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8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하진 않았고 두 가지를 한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했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의는 소유권의 등기 의무자 아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그 등기 의무자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거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이제 263쪽부터 나오는데 먼저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예전에는 방문 신청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절차를 외우셨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잘 안 나오니까. 먼저 등기가 신청이 됩니다.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소에서 접수를 합니다. 신청 정보를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를 한 다음에 신청 정보를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우리 교재는 심사라는 용어를 쓰지만 대법원 정식 용어는 조사예요. 혼용해서 씁니다. 이때 이 조사는 형식적 심사